안녕하세요. 간슬신잡의 찬씨입니다. 이제 병원에 입사하는 신규 간호사분들은 어디에서 지낼 것인지 그 거주지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본가라고 부르죠. 내 집이 아니라 부모님 집에서 통근을 하실 수도 있고, 병원에 그 병원 기숙사가 있다면 그 병원 기숙사에서 지내거나 혹은 인근에 집을 구해서 자취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병원과 집이 뭐 아예 뭐 다른 지역이고 거리가 멀다면은 거기서 통근할 수는 없으니까 뭐 기숙사나 자취를 할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거리가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좀 애매한 거리라면은 집에서 통근을 할지 아니면 집을 나올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때 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좀 참고할 만한 정보 같은 것들도 좀 전해드리고 간슬신잡이 생각하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상급 종합병원 세 곳,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 세 병원의 기숙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숙사는 2인 1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우선 기숙사비는 매달 20만 원 내외 정도고, 기숙사의 방이 아주 널널하지는 않아서 병원에서 가까운 서울 지역에 거주하신다면은 입주 신청을 하셔도 입주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은 입사하고 나서 만으로 2년까지입니다. 삼성병원의 기숙사는 그 병원이 일원역에 있지만 조금 병원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는 남부터미널역 예술의 전당 근처에 있는데요. 물론 그 데이, 이브닝, 나이트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셔틀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셔틀로는 3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거고요. 만약에 셔틀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은 한 50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또 간호사분들 출퇴근하실 때 택시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택시를 타시게 되면은 택시비는 10,000원 안팎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 예술의 전당 근처에 있다는 위치가 되게 좀 특이한 점인데, 그곳이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라 한적하고 조용해서 내가 휴식을 취하기에도 참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조금만 걸어 나가서 남부터미널역 근처까지 가면은 뭐 맛집, 먹을 곳들도 많고 좀 마실 곳들도 많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아산병원의 기숙사비는 매달 20만 원이고요. 아산병원은 그 입주 신청을 하면은 그 전부 다 신청자는 전부 다 입주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은 입사 후 2년 6개월까지고요. 아산병원의 기숙사는 병원 내에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하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 걸어서 5분 정도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고요. 병원 내에 위치해 있고 지하에 통로가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그냥 뭐 반팔 입고 출근해서 병원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산병원은 아무래도 병원 내에 기숙사가 위치해 있다는 게 가장 특이한 점일 것 같은데요. 원내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EMR 정보 프로그램, 아미스죠? 예, 그것도 기숙사 내에서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컴퓨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밖에서 이렇게 살아본 입장에서 내가 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병원에서 하루 세 끼를 다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브란스 병원의 기숙사비는 월 25만 원이고요. 특이하게 여기는 1인실이 있어요. 1인실은 월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도 입주를 신청하면은 다 입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낼 수 있는 기간은 입사 후 만 2년까지입니다. 기숙사의 위치는 그 연세대학교 기숙사랑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병원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산을 좀 타야 하는 거리이긴 한데요. 걸으면은 20분 정도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그 짧은 거리긴 하지만 택시를 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세브란스 병원의 기숙사가 다른 곳과 특별히 다른 점은 화장실이랑 그 샤워실, 또 세면실 이런 것들이 방 안에 있지 않고 밖에 공용으로 있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1인실 같은 경우에는 그 2인실의 방을 그냥 혼자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 옆자리에 그 침대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책상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대부분 그래서 그 침대는 그냥 뭐 옷을 이렇게 던져서 벗어두는 옷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책상은 화장대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 남자 간호사들은 그 책상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뭐 화장대는 필요 없으니까 저 같으면 뭐 플스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좀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병원 인근에 자취를 고려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위치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송파구 일대, 아무래도 일원역 바로 병원 바로 앞인 일원역은 조금 좀 집값도 비싸고 그 원룸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가 않아서 조금 더 나와서 뭐 수서역 근처에 뭐 자곡동이라던가 혹은 그 송파구로 넘어가서 잠실, 석촌 이쪽에 그 집을 구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송파구 강동구 일대, 예를 들어서 성내동, 풍납동, 천호동, 뭐 잠실, 석촌 이런 곳으로 많이들 집을 구하시고요.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 뭐 연대, 이대, 홍대, 대학가기 때문에 근처에서 많이 집을 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집의 조건에 따라서 물론 비용은 이제 천차만별로 달라지겠지만 보통 보증금 1000에 월세 50 정도 선부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간슬신잡을 생각하는 본가, 기숙사, 자취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본가에서 통근하는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 산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퇴근하고 나서 힘들 때 곁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는 큰 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사에 대한 그 부담이 줄어들게 돼요. 뭐 식사, 음식하는 것부터 해서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이런 것들도 큽니다. 식비도 줄고 그리고 방세도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부분도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대신 통근하는 경우의 단점이라면은 우선 뭐 병원까지의 거리가 조금 멀다면 그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도 좀 힘들 수가 있고 택시를 많이 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절약했던 돈을 택시비로 많이 사용하시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간호사의 특성상 3교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다른 가족들과 생활 패턴이 달라져서 뭐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의 장점은 보통 그 같이 기숙사에 지내는 사람들이 내 동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동기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든 것도 서로 토로하고 뭐 누구 욕도 할 수 있고 이런 지지 체계가 되는 것들도 좋고 같이 뭐 음식 시켜 먹고 놀고 이런 것들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부분 병원과 기숙사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특히나 뭐 데이 출근 같은 경우 굉장히 일찍 하잖아요. 간호사들은 이렇게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일찍 출근해야 되는 간호사들한테 그 병원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근 그 자취하는 경우에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장점이 있습니다. 기숙사의 단점은 대학교를 다니실 때 이미 기숙사에 지내보셨다면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룸메이트랑 같이 지낸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방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은 뚫린 그 좁은 공간에서 두 명이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거든요. 가뜩이나 서로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생활 패턴도 굉장히 다르고 사소하게는 뭐 내 방 안에서 음식 시켜 먹는 것 그리고 뭐 청소하는 것 이런 것들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과 거리가 가까운 게 장점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게 단점일 수도 있는 게 특히나 이제 뭐 병원 원 내에 기숙사가 있는 그런 마산병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우 진짜 퇴근하고 병원 꼴도 보기 싫은데 난 아직 병원 안에 있고 이런 점들이 조금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취를 하는 경우의 장점은 본가가 멀어서 병원 인근으로 이렇게 자취방을 구했다면 그 병원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리적인 그런 장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병원 생활을 하시기 전에 독립을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온전한 나만의 나 혼자의 공간을 가지고 그런 자유를 느낀다는 것들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의 경우였는데 친구가 원래 병원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그때 남자친구가 조금 멀리 지방에 살아서
가끔 이렇게 보러 올라오면은 이제 만나고 저녁에 바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초특가를 이렇게 여러 번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사용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내가 기숙사를 나와서 에서 그 자취를 방을 구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돼서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그 자취라는 것의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취를 하는 거의 단점은 우선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클 거예요. 방값, 그리고 생활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사에 대한 것도 좀 스트레스가 되실 수가 있어요. 또 당장 지금 뭘 먹지? 또 뭘 먹으면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내가 이제 신규기 때문에 가뜩이나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집에 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이런 가사까지 챙기는 게 좀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내는 게 이제 자유로워서 장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혼자 있기 때문에 좀 외롭고 좀 서러운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흔히들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뭐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이제 입양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물론 이렇게 많은 위안도 얻으실 수 있을 테지만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 고양이가 나한테 죽을 끓여줄 수는 없잖아요. 특히 아플 때 좀 서러운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방을 구하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돌아다니면서 방을 구하고 이런 것들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취를 하는 것의 단점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병원 생활에 첫 발을 내디디시려는 여러분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전달해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 기숙사에서도 지내봤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저희 집 본가에서 출퇴근도 해봤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각각의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뭘 강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면은 저는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그 재밌게 보냈던 시간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정말 결정을 못하겠다, 너무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숙사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뭐 들어갔다고 해서 2년이면 2년, 2년 반이면 2년 반 시간을 다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언제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남자친구 때문에 이제 선택했던 친구도 중간에 기숙사에서 기간 다 안 채우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온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본인의 상황과 또 본인의 성향을 잘 고려해서 탁월한 선택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간슬신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